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전산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내 명의로 보관되어 있는 모든 자산, 내 소유의 부동산, 배, 비행기, 자동차는 모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치인들은 표심을 사기 위해 부자 세금을 올립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신의 재산이 세금으로 빨려 들어가는 요즘과 같은 환경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비밀 세계를 창의적으로 고안해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파나마의 법률사무소 모색폰세카는 세계 각국의 권력자 혹은 부를 거머쥔 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역외회사를 통해서 말이죠. 역외회사란 외국에 세운 회사를 말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회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고 사업에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명성까지 보장합니다. 바로 이 점을 응용한 상품을 만든 모색폰세카는 그야말로 대박을 칩니다. 전 세계의 부자들은 물론 각 국가의 대통령, 국왕, 정치인과 같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 역시 자신의 재산을 응닉하고자 그들에게 몰려갔습니다. 2016년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기자들은 파나마 페이퍼스란 폭로기사를 발표하면서 이 비밀세계는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 총리, 국왕의 비밀 계좌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권위적 지도자 역시 친인척 및 측근들을 통해 돈을 축적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정치인들, 유명 스타, 피파 관계자들, 기업인들, 마약상, 무기상들이 어떻게 자금을 숨기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폭로기사를 터뜨린 ICIJ의 선임 기자인 제이크 번스타인은 시크릿시 월드, 자본가들의 비밀 세탁소라는 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세계의 진실을 안내합니다. 이 비밀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파나마의 두 변호사 모색과 폰세카는 각자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고객들에게 파나마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들이 흔히 하는 회사 설립 업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였죠. 여기서 회사를 세우면 익명성도 보장받고 세금도 저렴하다고 말이죠. 익명성을 원하던 외국인들은 낯선 파나마에 몰려들었고 모색과 폰세카는 승승장구합니다. 얼마 후 파나마의 민족주의를 내세운 반미 성향의 노리에가가 파나마를 집권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에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모색과 폰세카의 사업에도 차질을 빚습니다. 이때 모색과 폰세카는 반정부 시민단체에서 만나는데요. 이들은 언제 자신들의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함께 회사를 운영하여 규모를 키워놓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986년 모색폰세카라는 법률사무소가 출범합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파나마 내부 상황을 피해 회사 설립이 쉬운 새로운 국가들을 찾아 나섭니다. 일단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이 낮아야 하고 정치체제는 안정되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나라들이 버진 아일랜드, 엔틸레스 제도, 케이만, 버뮤다, 터크스 케이커스 등이 있었고 이곳에 사무실을 차립니다. 회사가 만들어질 국가가 준비되었으니 그 다음은 은행이 필요했습니다. 모색폰세카는 HSBC와 같은 프라이빗 뱅크를 잘 아는 은행들과 제휴관계를 맺습니다. 은행 VIP 고객들은 PB센터에 찾아가 조세피난처의 비밀계좌를 만들어주길 원했고 모색폰세카는 세계의 온갖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업무를 해줍니다. 모색폰세카는 법을 뜯어고치는 컨설팅까지 진행합니다. 모색폰세카는 뉴질랜드의 작은 섬나라 니우에에 찾아가 법을 새로 뜯어 고친다면 굉장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합니다. 가난한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니우에는 법을 고치고 나라 전체 수입의 80%가 모색폰세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가난한 섬나라는 이를 통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부국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자산을 숨겨주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모색폰세카는 선진국 부자들이든 후진국 권력가이든 이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무기명 주식 발행 서비스와 명의상 이사 등재 서비스였습니다. 무기명 주식은 주식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실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기명 주식 제도가 존재했습니다만 2014년 5월에 폐지하였습니다.
무기명 주식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국가가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기에 서둘러 법 개정을 했던 것이죠. 애초에 법만 있었지 실제 무기명 주식이 발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서비스는 명의상 이사 등재 서비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기 꺼려질 수 있으니 타인의 이름을 회사의 이사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모색 폰세카의 직원 이름을 등재해주는 식이었습니다. 주주가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니 회사의 실제 주주가 모색 폰세카의 직원으로 이사를 등재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명 주식과 명의 이사를 활용하니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완벽히 가려집니다. 이 회사 누구 거냐고 물으면 지금 실물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나도 몰라 라고 할 테고, 이 회사는 누가 움직이니? 라고 물으면 모색 폰세카의 직원이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물론 진짜 실권자는 모색 폰세카 내부의 고객 정보에 다 기재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고객 정보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유출된 것이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색 폰세카의 성공을 가져온 핵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몇몇 케이스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니즈에 의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외 회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 프라이버시를 위했다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CIJ 역시 역외 회사를 소유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탈세 및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마치 조세피난처의 회사를 설립하면 수상한 유령회사가 있다면서 무조건 나쁜 놈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그럼 누가 어떤 니즈에 의해 역외 회사를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케이스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들의 니즈가 이해할 만한지 스스로 판단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세금 목적입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절세하거나 탈세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세법을 지켰냐 아니냐입니다. 해외에 자산을 반출한다고 신고할 거 다 하고 조세피난처로 돈을 이동시키는 것은 탈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다면서 돈을 해외로 반출시키고 거기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을 모두 조세피난처 회사로 이전시켰다면 이는 탈세입니다. 쉽게 말해 절세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최대한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가는 방식이고, 탈세는 거짓말을 하거나 위장을 함으로써 세금을 면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불법적인 돈입니다. 마약상과 불법 무기상들의 검은 돈, 뇌물은 일단 걸리면 다 몰수당합니다. 그러니 번 돈들을 숨겨놔야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정보원들의 활동비 및 월급입니다. CIA 및 과거 KGB와 같은 정보기관의 요원들은 모든 신분을 위장합니다. 그들의 월급날, 계좌에 CIA가 적혀 있다면 그들의 신분은 쉽게 드러날 것입니다. 철저히 익명이 보장된 루트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정치인들의 돈입니다. 정치인들이 돈이 많으면 표와 인기를 받기 힘듭니다. 인간의 질투심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난한 척 쇼를 해야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직자 자산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자산 공개를 하면 그동안 뇌물로 받은 것, 고급 정보를 통해 벌어들인 돈들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 돈을 최대한 벌어놓고 이를 숨겨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권이 교체될 때 내 재산들이 위험해집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나라가 망조가 들었을 때입니다. 조세피난처를 가장 잘 이용하는 자들이 바로 러시아 권력자들입니다. 소련이 망하려고 할 때 공산당 권력자들은 모두 돈을 달러로 바꾸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급진적 혁명들이 당시 수많은 부자들의 재산을 방탈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면 안전한 곳에 재산을 숨겨놓고 싶겠죠. 또 중국과 같이 정치적 탄압이 심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엮여서 자신의 자산이 뿌리 뽑힐지 모릅니다. 또 갑자기 화폐개혁을 실시해 언제 내 재산을 빼앗을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복잡한 가족사로 인한 것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하면 돈을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몰려드는 친인척들이 많아집니다. 재벌들의 가족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자식에게 물려줘야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꼭 망나니 같은 놈들이 소송을 걸고 어떻게든 재산을 빼먹으려고 합니다.
또 소원해진 남편 혹은 부인들 말고 지금 내 옆자리를 채워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인과 놀아나고 있는 사랑이 식은 남편 혹은 부인이 법적 관계를 들이대며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해외에 자산을 돌려놓고 무기명 주식 형태로 자산을 넘긴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누가 자산을 빼돌리려고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역의 회사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모색 폰세카와 제휴된 글로벌 은행을 찾아가면 됩니다. 거기서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열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이체하면 끝입니다. 그럼 돈은 못 쓰는 것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그냥 신용카드 발급해서 쓰면 됩니다. 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외에 돈을 보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화의 유출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를 소리소문 없이 옮겨야 합니다. 정직하게 계좌 이체하면 불법은 아니겠지만 모든 것이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겠죠.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위장거래가 나타납니다.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 이를 빼돌리고 싶은 A 회장님은 해외에 공장을 하나 세웁니다. 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을 보냅니다. 물론 신고도 합니다.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해외 현지 공장 건축비, 인건비, 관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돈을 보냅니다. 그 다음은 해외 공장의 돈을 버진 아일랜드 비밀회사로 넘겨야 합니다. 비밀회사의 컨설팅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거짓말하거나 값비싼 자산을 쓰레기라면서 싸게 넘기는 식으로 작업합니다. 돈은 비밀회사로 서서히 넘어갑니다. 더 황당한 방법으로는 직원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카지노에 가서 그 돈을 전액 탕진했다고 둘러댑니다. 물론 그 돈은 조세피난처에 잘 넘어갔으며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는 대가로 일정 선물을 받았겠지요. 그러면 본국에서 공장 설립 명목으로 넘어간 돈이 조세피난처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일단 조세피난처에 돈만 잘 옮겨만 놓으면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 세계 어디서든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일련의 거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본국에서 세금 내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힙니다. 물론 국세청도 이런 수법을 익히 알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사업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죠. 지금까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부를 숨기고 탈세하는 원리, 그리고 역의 회사 비즈니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지금까지 완벽했던 비밀 세계를 설계한 모색 폰세카의 비밀 파일이 30년 만에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시킨 것입니다. 수천만 건의 거래 정보가 하드디스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배신자는 월급쟁이였을 테고 이 정보를 팔아먹으면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정의에 불타올라서 이 정보를 유출시켰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엄청나게 방대하고 난해한 유출 정보를 잘 가공하고 정리해서 실제 스캔들 및 사건들과 자금의 흔적의 퍼즐을 짜맞추는 작업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되다 보니 섬나라들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메일 한 통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30년 넘는 시간 동안 역의 탈세는 공공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진국들은 이런 조세 회피에 본격적인 칼을 꺼내들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를 뿌리 뽑는 중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언제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권력자들이 자산을 지키려는 방법은 계속 진화합니다. 마음먹고 숨기려는 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이 매서워진다면 속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쁘다고 욕한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소리 없이 당하지 않으려면 더 잘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책 시크릿 월드를 통해 권력자들의 니즈와 돈의 흐름을 이해하여 통찰력을 키운다면 그들이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겠죠.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